네, 설명회를 제가 아마 2월 달에 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렇게 중간고사 끝나고 또 분석 강의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저는 짧게 중간고사 경향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2024학년도 중간고사를 아이들 가르칠 때 어떻게 주간지를 통해서 문맥상 어법상이나 지선여고 킬러 문제들을 적중시켰는지 조금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영어 강좌에 대한 특징과 함께 학생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있는지 말씀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중간고사 경향은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굉장히 유사하게 출제가 되었어요. 사실 학교에서 이제 평균 점수가 40점보다 조금 더 높게 출제를 하겠다고 하셨는데도 이제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균이 40점대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작년과 그렇게 크게 난이도 차이는 없고요. 생각보다 이제 외부 지문이나 어떤 문장 변형들이 조금 더 줄기는 했었어요. 자, 그렇지만 여전히 똑같이 22문항이랑 9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교재에서 22문항이 나와서 여전히 부교재 지문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은요, 작년에는 오히려 이제 문맥상 어법상이라고 하는 어휘와 어법을 둘 다 챙겨야 하는 문항과 내용일치 문항이 거의 같은 정도로 비중이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향은요, 어휘와 어법을 같이 푸는 문맥상 어법상 문항이 오히려 13문항으로 가장 많이 출제가 되어서 이 문항에 대한 비중이 훨씬 커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실 이제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약문, 빈칸 추론, 문장 삽입, 순서 배열 이런 기본적인 모의고사 변형 문제들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들인데 이런 것도 비중이 조금은 늘어서 네, 작년보다 난이도는 살짝 조금 더 평이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서술형이 조금 이제 미니 문항들이 많아서 아마 시간 관리가 조금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등급컷 같은 경우에는 다 23년도와 유사하게 그렇게 측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요. 일단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제 쓰다가 시간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은데 리스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4회까지 출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 주간지 통해서 매주 리스닝을 한 회씩 한 회씩 네, 이제 열심히 연습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한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미니 모의고사와 파이널 모의고사에서도 아이들과 동일하게 시험지와 똑같이 이제 치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봤을 때 리스닝에서 이 지문이 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 게 있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제가 미니 모의고사 때 2회에 넣었었는데 이게 똑같이 지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리스닝 같은 경우에도 저는 주간지 그리고 이제 미니 모의고사 통해서 좀 나올 수 있는 문항들에 대해서 네, 이렇게 간단하게 한 번 더 학생들에게 짚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맥상 어법상은 12문항인데요. 그중에 제가 총 8문항에 대해서 적중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 2번, 2번, 7번, 10번, 14번, 17번 그다음에 이제 그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서술형을 미니 모의고사와 파이널 모의고사 진행했을 때 어떤 지문이 서술형으로 나올 수 있는지까지 그렇게 적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1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선스팟이라고 해가지고 흑점에 관련된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건 딱 보자마자 뭔가 내용 일치 아니면 문맥상 어법상으로 나오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주간지에서 직접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진선여고 문제가 문맥상 어법상 이것이 이제 주요 문제인데 그 문항 자체가 기본적인 이제 다른 변형 문제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높고 그 다음에 제 출제자의 눈으로 봤을 때 뭔가 여기서 중요한 어휘나 그 다음에 어법들이 보여야지만이 이걸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주간지에다가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직접 문맥상 어법상 문제를 만들어서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그 적중을 해가지고 그대로 비슷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안 그래도 이제 시험 치고 나서 저한테 카톡이 왔을 때 주간지에서 푼 문제가 비슷한 게 많이 나와서 신기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는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네 그래서 어법 정리 자료라고 해서 진선요고는 어법 같은 경우에 조금 이제 그 진선요고 스타일의 어법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사의 수일치를 강조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문장 구조에서 이제 그 위치 어떤 단어의 위치를 바꾸거나 구조를 바꾸는 그러한 진선요고 스타일의 어법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빈출 어법들에 대해서 제가 지문별로 이렇게 다 어법 정리 자료도 따로 제공하고 있어서 여기서 그대로 거의 출제가 많이 되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네, 이런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 2주차 주간지 통해서 이렇게 문맥상 어법상 만든 문제에서 그대로 출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클리닉 테스트를 통해서 이제 문맥상 어법상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어법이랑 어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다 동그라미를 이렇게 칠 수 있게끔 네, 이렇게 이제 제가 직접 다 만들어서 또 제공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대로 또 이렇게 시험지가 나와서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선요구 스타일대로 일단 아이들에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고 네, 말씀드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머지 또 이렇게 다 거의 적중한 내역이고요. 네, 이렇게 주간지랑 그다음에 미니 모의고사 이럴 때 제가 중요한 문제로 이제 낸 것을 그대로 출제가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맥상어법상 거의 다 대부분 적중을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파이널 모의고사도 직접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는데 파이널 모의고사 때 문맥상어법상 만들어서 제공했던 37번 뱅크런 문항이 네, 그대로 이렇게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적중을 잘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진선여고 시험 범위가 너무너무 많아서 공부하기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그 진선여고 내신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성을 좀 제공해 줄 수 있지 않나라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서술형 적중 내역인데요. 네, 이 지문을 딱 봤을 때 제가 뭔가 이거 약간 서술형에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어서 똑같이 이렇게 네, 파이널 모의고사 때 제공을 했었는데 이 지문이 그대로 또 이렇게 서술형을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한 번 더 중요한 지문들은 짚을 수 있게 네, 제가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맥상 어법상 틀린 걸 고르라고 했는데 그대로 지문을 또 주간지를 통해서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문맥상 어법상이 13문제로서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사실 요 문제만 다 맞추어도 거의 평균 이상의 점수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장의 어법이나 어휘 포인트들에 대해서 저처럼 똑같이 한눈에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진선요고 스타일의 어법대로 집중해서 공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진선요고 지문이 다른 타학교 제가 가르치고 있는 타학교에 비해서 범위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 55개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진선여고에 있는 모든 지문들을 외우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보통 수능 지문이 출제가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을 다 외우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 지문이 이제 얘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이제 그것을 매일매일 공부를 함으로써 계속 상기시키고 거기서 중요한 핵심 어휘, 어법들에 대해서 반복해서 시험을 치고 저와 클리닉을 통해서 그 지문에 스며들듯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내용 일치와 그다음에 문장 삽입, 순서 배열, 서술형 단어 배열 같은 경우 보시면요. 네, 이렇게 나머지 문항들도 이렇게 적중을 많이 하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몇 개 더 보여드리면 여기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이거를 주간지에 냈었는데 그대로 똑같은 문장이 출제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되게 신기했다고 말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내용 일치 같은 경우에도 저는 A, B, C, D 지금 여기서는 제가 아마 그냥 주간지에서 1, 2, 3, 4, 5번으로 이렇게 표시를 했지만 제가 이제 그 기본적으로 파이널 모의고사나 미니 모의고사에서는 A, B, C, D, E라고 해서 그 내용 일치를 똑같이 문제를 푸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내용 일치 문제에서도 익숙해질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순서별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지문에 대해서 네,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이 내용 일치와 서술형 같은 경우에는 내용에 대한 꼼꼼한 이해와 함께 영어 선지를 여러 번 연습해서 반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고 또 리스닝이나 문장 배열 같은 경우에도 그런 핵심 구조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의 진선여고의 고득점의 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강좌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첫 번째는 내용 일치 만점을 향해서 네, 똑똑한 강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이들에게 지문을 가르칠 때 내용 일치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진선여고 방식에 조금의 헷갈리는 선지들을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 수 있는지 제 논리대로 아이들에게 내용 일치를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센스 주간지 그 제가 이번에 많이 적중했던 주간지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매주 네, 진선요고 스타일의 이제 문항들을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손필기와 파이널 포켓북까지 제공을 해서 그 진선요고의 핵심 어법들에 대해서도 이제 짚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클리닉 테스트 매주 보고 있고요. 미니 점검 모의고사 2회 실시하고 있고 파이널 모의고사 1회 실시하고 있고요. 이거 다 모두 이제 저의 감각으로 네, 그렇게 출제자의 눈으로서 직접 이제 다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1대1 밀착 케어와 점수 전략 설계를 해드린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아이들마다 잘하고 있는 유형이 달라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문맥상 어법상은 다 맞아야겠지만 이제 서술형 중에서도 리스닝이 조금 더 강한 친구들이 있고 문장 배열이 조금 더 강한 친구들이 있고 아니면 이제 가번에 있었던 문맥상 어법상의 서술형을 조금 더 잘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는 1대1로 상담을 하면서 그럼 어떤 부분의 점수를 가져가야 너가 등급을 오를 수 있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설계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말에 강의가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평일에는 공부해야지 하다가도 이게 할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많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평일에 한 번은 최소 한 번은 더 불러서 아이들이 공부를 주간지를 잘 풀고 있는지, 그리고 주간지에서 모르는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헷갈리는 어법 없는지, 그리고 리스닝이랑 서술형 주간지는 잘 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 점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 1회 문자 전송으로 주간지를 잘 하고 있는지, 클리닉 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성취하고 있는지 문자까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생들 중에서 보통 진선요가 학생들은 다 굉장히 열심히 해서 영어를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제 혹시 영어 공부가 좀 어렵다, 그래서 나는 영어 공부를 매일매일 하는 것이 아직 습관이 안 잡혔다, 이런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는 줌 스터디도 열고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학원 강의 끝나고 11시에 집에 오면은 공부를 해야지 하다가도 좀 피곤해서 눕게 되고 공부를 쉬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선생님이랑 같이 영어 공부하자 이렇게 해서 1시간 정도는 이제 줌 스터디로 켜놓고 아이들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을 인증을 해주면 뭐 그 이외에 제가 새벽 2, 3시까지도 운영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학생들이 수학이나 과학이나 다른 과목도 공부할 수 있게끔 지도를 해서요. 매일매일 영어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많이 심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Q&A가 가능해서 언제든지 학생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든 줌이든 이렇게 다 통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선생님 무슨 연습지 조금 더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하면은 아마 그 다음날 거의 바로 만들어지는 정도로 빠르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어서요. 학생들이 아마 그런 면에서는 저의 강의를 조금 만족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주간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스닝 연습지, 그다음에 교과서 기본 변형 문제들, 그다음에 그 내용일치 난이도에서 이제 좀 어려운 문제를 true, false로 이제 고를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문맥상 어법상 문제를 지문별로 다 제가 직접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지는 보통 한 주당 거의 200문항 내외로 이제 선정이 되고 있고요. 지문별로 한 10문제 내외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형 문제들 다 그대로 제공되고 있고,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순서 배열 작성하는 팁과 함께 핵심 구조를 반복해서 할 수 있는 주간지까지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의 주간지를 이번에 중간고사 때 진행했던 저의 주간지인데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내용일치 문제, 그 다음에 문맥상 어법상 문제 이런 것들을 다 풀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필기 자료도 제가 직접 다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어요. 학교 필기랑 함께 수합을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중요하게 가르치셨는지 살펴보면서 아이들이 공부하기 편하게끔 이렇게 동의어 반의어도 다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켓북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는 그 자료로서 이제 학생들에게 글의 흐름과 함께 주요 문장, 그리고 주요 문장에서도 어떠한 구조들을 신경을 써야 하는지 이런 것까지 이렇게 같이 파이널 포켓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클리닉 시간에 오면요, 이제 클리닉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핵심 어법 어휘에 대해서 그 문맥상 어법상을 대비할 수 있는 어법 어휘 테스트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서 배열 중에서도 이제 문장 중에서도 제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서술형에서 나올 수 있는 문장 구조에 대한 그 문장을 뽑아서 이렇게 테스트를 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핵심 구조에 대해서 첫 번째 단계부터 다시 이제 진행하는 것으로 클리닉 테스트 때는 서술형의 중요한 문장 구조와 그 다음에 어법 어휘에 대해서 테스트를 봄으로 진선요고 스타일에 대비할 수 있게끔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니 모의고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미니 모의고사니까 짧게 1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리스닝 2문항, 교과서 어법 1문항, 내용일치와 변형 9문항씩으로 구성을 해서요. 진선요고 스타일대로 비중대로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짧게 체크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선요고와 실제 중간 기말고사와 모두 동일한 형식과 선지 방식으로 제가 직접 제작하고 있고, 여기서 아무래도 적중이 조금 많이 됐으니까 이번 기말에도 적중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나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시를 제가 이제 또 중간고사 때 했던 걸 가져왔는데요. 이렇게 리스닝 그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파이널 모의고사도 이렇게 똑같이 진선요고식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를 표현하는 3가지 단어는요. 처음에 책임감과 성실성이 맥스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학생들이 저의 건강을 너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진선요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문 범위가 많은데 또 제가 짚어줄 것도 많고, 근데 문맥상 어법상 문제 자체가 제가 직접 하나하나 다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가 거의 진선요고 수업 전에는 이제 밤을 새고 오거든요. 보통 밤을 새고 사실 잠을 많이 못 자요. 근데 그런데도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아이들 내신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뼈저리게 또 느끼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열심히 만들어 오면 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 잠을 줄여서 학생들 성적을 올릴 수 있다면 뭐 제 잠쯤이야 줄일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요. 아이들이 항상 이제 학부모님들과 피드백을 받아보면 이제 제 건강 걱정을 해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아이들이 선생님 건강 걱정 많이 한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아이들이 아마 저의 열정을 조금 더 이제 또 보고 배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실제로 아이들이 선생님이 이제 이런 내신을 하면 1.0 받을 것 같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제가 앞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선생님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수업을 듣는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동기부여를 받는 학생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저의 어떤 책임감과 성실성이 학생들에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번에 적중을 나름대로 많이 했기 때문에 내신에 최적화된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자부할 수 있고요. 또 학생들이 너무너무 예쁘고 또 학생들 그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에 대한 애정과 열정도 네, 가장 많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빠르게 진선여고 이제 대비 설명을 말씀드렸고요. 네, 개강 일시는 5월 10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1시간 정도는 이제 이 클리닉 테스트 진행을 하고 있어서 당일에 배운 거에 대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해 같은 경우에는요. 기출 분석 특강 그다음에 수행 평가가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아이들 글쓰기 수행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수행 평가도 놓칠 수 없는 내신에서 생각보다 등급에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학교 아이들 수행 평가 모두 대비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행 평가 대비도 이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이제 그 라이팅이었던 것 같아요. 라이팅과 스피킹이 섞여 있는 수행 평가인데 그것도 저한테 이제 점검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또 1대1로 시험지를 가져오도록 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지 그런 상담도 진행을 해서 기말 때 어떤 식으로 성적을 올려야 하는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첫 해는 무료이니까요.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께서는 이제 등록해 주셔서 한번 이제 수업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빠르게 영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